자,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고 여기 이제 태극 무늬가 있는데요. 이 태극 무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 번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평면의 이미지가 아니고 지금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3D 모델로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 파워포인트에서는 직접 그릴 수가 없고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진 3D 모델을 갖다가 쓰는 거는 그대로 불러다 쓰면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3D 모델을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긴 있는데, 최근에 이 MS 오피스에서 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포맷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3D 모델링 안내 페이지에서는 이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건축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3D 모델로 그릴 때 이 프로그램 아마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게 되면 프리가 있고 이거 다 쓰는데 1년에 얼마씩 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패드용이에요. 아이패드용을 사게 되면 이것도 뭐 1년에 한 뭐 10몇만 원 이렇게 내야 되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1년에 뭐 2, 30만 원씩 그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 계속 구독제로 써야 되는 건데, 프리 버전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서 배포할 때는 공짜로 쓸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일반 상용 업체로 넘어가면서 이 프리 버전의 제약이 가면 갈수록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편하고 좋아서 이제 쓰기가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스케치업 for 웹이라고 하는 이 웹 앱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면 그거를 파워포인트에서 그대로 불러들이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좋은 점은 굉장히 쉽고 어떤 시각적인 어떤 색감, 재질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또 이미 만들어진 파일들을 불러다가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불러다가 그대로 파워포인트 집어넣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3D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PC에 있는 3D 빌더 같은 거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리캐드라든가 블렌더 같은 걸로 하는 방법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도 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걸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좀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좋고, 파워포인트에서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그 태극 무늬, 요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지 간단하게 이걸 샘플로 해서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업에서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여기다가 태극 무늬를 그리기 위한 바탕이 되는 큰 원을 하나 그릴 텐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 캐릭터는 항상 이 새 문서를 열면 나타나죠. 보통은 이 회사의 직원을 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때마다, 그러니까 버전을 높일 때마다 한 사람 선정을 해서 그 자기네 직원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워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요게 서 있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여기다가 집을 그린다던가 어떤 오브젝트를 그리게 되면 그게 대략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편리한 기능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걸 클릭해서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바탕이 되는 원을 하나 그려보죠. 원은 이쪽에 있는 이제 원을 그리는 요 도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네모도 그리고 원을 그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 원이 선택되는 상태에서 중심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쭉 이동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은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인지가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딱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3663mm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근데 내가 특정한 사이즈의 원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고 쭉 번져 나가다가 마지막에 다 되면 클릭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누르기 전에 그냥 허공에다 대고 키보드로 예를 들어 3000이다 그러면 30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뭐 굳이 반경이란 칸을 클릭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특정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다 했으면 엔터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런 사이즈의 원이 만들어지고요. 이거 약간 이제 이동을 시켜보면 휠 마우스를 가지고
각도를 좀 바꾸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주변이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이 선택 모드로 해서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요소 정보를 한번 보죠. 그럼 세그먼트가 24로 되어 있잖아요. 반경이 3000이고 반지름이 3000이고 세그먼트가 24이다. 그럼 이게 24수로 구분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이렇게 팔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4만 해도 뭐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로 항상 원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줘야 시각적으로도 좀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탕이 되는 원을 만들어 준 것이고, 그럼 이 안에 이제 작은 원 두 개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하나는 아래쪽으로 볼록하고 하나는 위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서 물결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이드를 삼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려줘요.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찝히죠. 경계선에 이렇게 갖다 대면요. 지금 왼쪽 오른쪽 버튼은 안 누른 거예요. 그냥 마우스는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딱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왼쪽 마우스 키를 클릭을 하고 쭉 내려오는데 이게 파란색 그린 요 색깔 선이 나타나게, 이렇게 검정색이 나타나면 안 되고 파란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녹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Y축의 색깔이 녹색이죠. Y축하고 나란히 간다는 소리입니다. 나란히. 자, 나란히. 꼭 나란히 가야 돼요. 그래서 꼭 녹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녹색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제 색깔을 확인하면서 내려가도 맞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좀 불확실하다 싶으면은 키보드로 왼쪽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 녹색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쭉 가서 면에 접할 때, 그러니까 이 선에 접할 때 클릭을 해주죠. 그러면서 클릭이 된 거고, 여기에서 다시 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그럼 빨간 선 움직이면 X축하고 평행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빨간색이 되다가도 이제 흔들리면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끝에 가서 이게 정확하게 빨간색인지 자신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거는 빨간 선이 나오면서 X축하고 평행된 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옮길 때도 X축은 오른쪽 방향키예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른쪽 방향키에 해당되는 빨간색이 나타나고 이걸 연장시켜서 선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 모드로 바뀌고, 그럼 이렇게 분류가 된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났다는 소리예요. 이게 떠 있거나 그러면 여기 오돌토돌한 점들이 이 경계선으로 잘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지금 반으로 안 잘렸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잘 맞춰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스페이스를 누르고 그럼 이렇게 잘린 거죠. 자 이렇게 잘린 겁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중점을 찾아야 되는데 원을 그릴 때는 중점부터 시작해서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중점에 다다르는 선도 하나 그려줘 보겠습니다. 끝점에서 쭉 가다가 중간점이 또 자동으로 잡혀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때 클릭을 해주면 선이 하나 그어진 거고, 자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해서 중간점에 해당되는 선이 하나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선이 긴 선이 하나 있고 짧은 선이 하나 있는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선이 하나 있는 거죠. 중간점이. 그럼 여기다 대고 원을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갖다 대면 자 중간점이 잡혔고, 이렇게 쭉 하면은 자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끝점 클릭. 여기서도 중간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넘어가다가 끝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 모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들이 잘 붙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거는 자 일단 이거는 이 선은 필요 없고 딜리트.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 선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세그먼트가 10이니까 원을 60으로 했으니까 반원이니까 30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깔끔해지죠. 그 다음에 이 반쪽 원 여기는 필요 없고, 왜냐면 이렇게 빨갛게 색칠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선만 클릭해서 이것도 세그먼트를 30개 정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가로지르는 이 선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워줍니다.
여기 지우개 버튼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룹핑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씌우면은 요 네모칸에 확실하게 들어있는 것만 선택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면 살짝만 걸쳐 있어도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래에 있는 반원만 선택을 하고 그룹으로 만들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자, 위에 거를 선택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위쪽 그룹, 아래쪽 그룹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자, 이 부분을 좀 두께를 줘야 되겠죠. 3D 모델이니까. 그러면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그룹을 시켜놨기 때문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을 클릭해주고 위로 올리는 기능이 있죠. 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는 기능을 써서 적당하게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입체가 되는데, 올려주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뭐 어떤 사이즈로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올리다가 손을 떼기 전에, 그러니까 마우스를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 500줌으로 하겠다, 300줌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300 엔터. 이렇게 되면 300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자, 이쪽 부분을 클릭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 올려야 되니까 요 올리는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려주는데, 이쪽 면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움직여서 이쪽 면으로 딱 맞춰줘요. 그러면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누르고 스페이스, 이쪽에 더블 클릭하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뭐 그룹핑을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밑면이 채워졌는데 여기는 밑면이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얘는 밑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밑면을 같은 걸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지워주기 위해서, 이런 선들이 혹시 보이면 작업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게 작업하는 동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서 적응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옆에 클릭을 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된 거고, 밑면에 지금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도 뭐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판을 아래판에 덮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를 더블 클릭하고, 그럼 요 면만 이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더블 클릭해 들어갔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거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이동을 시켜주는데, 복사해서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요 끝선을 잡고 아래로 이동시키면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지 말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한번 내려가면,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하나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끝선에 딱 맞춰줍니다. 다시,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이동 버튼 누르죠. M을 누르되 M을 누르면 이동하는 메뉴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요 선을 중심으로 내가 이동시키겠다 그럴 거기 때문에 이 면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M을 누르고 이 면을 가지고 아래로 끌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뗐어요. 그런 다음에 요 끝선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밑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색깔을 넣기 위해서 여기를 찍고, 여기는 빨간색이 돼야 되니까 기본 재질에 가서 색상을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색상이라고 있죠.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 아랫면도 칠해져 있는지 봐야 돼요.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봅니다. 여기도 색상을 이쪽에 선택해도 되고, 여기 있는 색상에서 이런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됐네요. 완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사해서 집어넣은 거에서 색깔이 다르게 들어갈 것 같지만 그룹 안에서 편집했기 때문에 한 그룹이어서 한 색깔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극 무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여기 이거를 뭐 선택해서 복사해서 가져오고 이런 건 안 돼요. 그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제가 뭐 쓸데없이 만든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 캐릭터가 있었는데 사람 없애버렸잖아요. 그건 눈에 안 보이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장할 때 그런 것까지 싸그리 싹 정리할 거냐, 이게 요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쓸데없는 거 다 없애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가끔 그 서버하고 연동이 잘 안 되거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겼으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내려받으세요. 어차피 이거를 서버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내려받아야 되거든요. 이 내려받을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STL은 뭐 3D 프린터로 프린터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이런 포맷을 많이 쓰는데, STL 포맷은 PNG는 그림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요게 스케치업 파일이에요. 요 SKP로 확장자가 들어있는 파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걸 클릭해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웹브라우저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듯이 PC에다가 저장하면 됩니다. 형식을 물어보고요. 자, 저장을 다 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열고 파워포인트에 그 파일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죠. 이게 X축이고요. 이게 Z축이에요. 근데 요거를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렇게 3차원으로 모양이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요게 맞는 모양이겠죠. 각도를 잘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요 3D 모델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원래 지정되어 있는 그런 각도로 관점으로 바꿔주든지 내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면 되고, 재밌는 거는 항상 쓰는 거지만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3D 모델은 요 5가지를 쓸 수 있죠. 요런 것들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3D 모델을 만들어서 쓰면 되겠습니다.